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2019년 7월 8일입니다. 7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주간 증시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 여건이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따가 보기는 하겠지만 이전 저점까지 이탈하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종종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장에는 추세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 추세면 상승 추세에 붙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기본 전략이 되는 것이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하락할 때에 맞춰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항상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전략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국 증시부터 볼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조정을 보이긴 했어요. 다우 같은 경우 마이너스 0.16, 나스닥 마이너스 0.1, S&P 500 마이너스 0.18. 근데 사실 보시면은 이게 뭐 조정입니까? 엄청 좋죠. 네, 미국 나 혼자 잘 나가 증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러운 증시인데, 그래도 조정을 조금 받았으니까 표면적으로 조정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와 비농업, 민간 기업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이번에 집계된 게 22만 4천 개입니다. 22만 4천 개가 새로 생긴 일자리로 집계가 됐어요. 고용 지표는 각국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월비 3배 이상 급증했어요. 3배.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나온 고용지표만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약해졌는데, 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무역전쟁을 비롯한 우려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방침은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유로존 지표가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나오면서 ECB의 부양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ECB 총재가 지금 드라기 총재인데, 드라기 총재가 10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돼요. 그 다음에 뒤를 잇는 총재가 누구냐면 라가르드 총재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제 IMF 총재죠. 근데 이제 IMF직을 내려놨어요. ECB 총재직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ECB 수장으로 선임이 되는데, 기존의 드라기 총재는 조금 비둘기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 약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쓰는 그런 성향을 보였는데,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완화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IMF 수장에 있을 때도 ECB가 완화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가 ECB의 수장이 단 이후에도 이제 기대감은 이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ECB의 부양 정책 기대감도 높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추가 부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정책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미증시는 보시면은 나쁜 게 있습니까? 나쁜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누가 봐도 상승 추세예요, 이거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죠. 이번 달 말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강력한 기대감인데, 막상 이번 달 말에 금리를 인하하면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조금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경기 부진 우려감을 만회해주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미증시는 이제 조정이 있더라도 회복이 빠르거나 조정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밀리는 걸로 봐서 선반영일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는 미증시가 좀 밀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를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상황이 진짜 안 좋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크게 꺾이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제가 밑줄 하나 거드렸는데, 여기가 사실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건 뭐냐면은 강한 지지가 기대되는 가격이에요. 웬만해서는 지지되는 거죠. 그게 이제 685포인트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678포인트입니다. 깼어요. 그렇죠? 이건 뭐죠? 이건 하락 추세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락 속도가 오히려 좀 가팔라지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위험하구나 라고 보고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시장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밀리고 오늘까지 밀리는 거는 가장 심플한 이유예요.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업종은 제약바이오주입니다. 네이버에서 그 코스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1위부터 32기업을 보시면 제약바이오주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여야지 코스닥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악재가 어때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부터 시작해서 신라젠 팩사백 효능 논란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한참 시끄러웠던 티슈진 사태 있었죠. HLB 삼상 지연 이슈 있었죠. 한미약품이 기술 반환 있었죠. 이게 진짜 악재가 끝날 듯 말 듯 하면서도 절대 안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는 꿈을 먹고 성장하는 산업인데 성장 프리미엄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성장 프리미엄에 대한 신뢰가 어때요?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영상도 찍어드리긴 했습니다만 따로 코롱 티슈진이 상장표지 실질심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제약바이오주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하락, 지수 하락, 악순환인 거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또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 엔터주입니다. 근데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을 보시면 어때요? 안 좋죠. JIP, SM, YG 다 안 좋아요. 이게 이제 YG 엔터의 그 사태, 그쵸? 승리로부터 촉발된 그 정준영 엮인 부분에서부터 양현석 대표가 엮였던 부분까지 이젠 대표가 아니죠. 물러났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엔터주가 무너지니까 지수가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제약바이오주 엔터주가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게 단기간에 올라갈 꼬락서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앞으로도 어쨌든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그 부분이죠. 네, 연준의 그 6월 FOMC 의사록입니다. 네, 해외 이슈 중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연준 FOMC 의사록에서 좀 완화적인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위원들의 의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죠.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비둘기적 성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일지 네,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 후반에 보셔야 될 지표가 뭐냐면은 그 중국의 6월 수출입입니다. 중국의 무역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는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무역 분쟁의 당사국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수출은 좀 위축되고 수입은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재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새로 합의를 이어나가자라고 말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그래서 재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를 보시는데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딱히 기대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크게 갖기는 어려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네, 요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해요. 오늘도 보면은 그 일본에 대한 그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연결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연장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개별 테마주를 꾸준하게 주목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그 계속해서 테마주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테마주 정리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종목들 좀 정리해 나가면서 네, 단기 매매 타이밍을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장이지만 네, 이번 주도 역시 살아남으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